광주시가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을 홍보하기 위해 무안군을 다시 찾았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지역민을 자극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동서양 할 것 없이 해변이 사라지는 연안 침식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관광 시설물들도 무너져가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026학년도 전남 의대 정원 배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교과서와 연필이 사라진 2030년 미래교실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해 지난주 무안에서 홍보전을 벌였는데요.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서둘러 홍보 캠페인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안을 찾아 2차 홍보 활동에 나서면서 지역민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자극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고강환 광주시청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청 공무원 20여 명이 무안을 또 찾았습니다. 광주 민간 군 공항의 무안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4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한번 사장님 한번 읽어보시라고. 예. 여기 저 강기정 시장이 한번 편지도 하나 드려. 광주시는 무안 주민들의 반발에도 홍보 캠페인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조의 기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복지 사업이나 이런 걸 지원하기로 큰 틀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1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과제이고요. 군 공항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광주가 나오는 중에 이쪽으로 옮깁니까? 서로 상생하면서 어떻게 발전할 걸 생각해야지 호남 내에서 이런 내분의 갈등은 결코 좋지는 않아요.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이번에 찾은 곳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로 제시됐던 무안군 망운면. 군 공항이 이전해 올 경우 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보니 주민 반발은 더욱 컸습니다. 무안군 공무원과 군민 200여 명은 이곳 망운면 거리에 모여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소음 피해가 있겠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생산적인 피해도 있겠죠. 군공항 그 주위에는 소음 피해니 아무래도 발전이 더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무안 주민들의 반발에도 광주시는 민간 군 공항 무안 이전 홍보 캠페인을 계속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자연적인 활동이나 개발 행위 등으로 해변이 사라지는 연안 침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침식에 문을 닫는 해수욕장이 느는가 하면 관광 시설물들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서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자 울창한 해송숲으로 유명한 신안 증도 우전 해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해안가 산책로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변 곳곳에는 이렇게 해안 침식의 영향으로 뿌리까지 뽑힌 소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가로등은 엎어져 모래에 파묻혔고 우수관로 등 다른 구조물도 깎여나간 비탈을 따라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해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 근처 언덕까지 깎여나가면서 해안가 도로 옆은 아슬아슬한 절벽이 돼버렸습니다. 인공 구조물로 인한 파도 흐름 변화와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잦은 태풍 등으로 인한 침식이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해년마다 그게 가중됐겠죠. 이러다가 도로까지 침범하겠다 싶을 정도로 좀 심해요. 지금 현재 모래 양보다 2m, 3m 정도 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모래가 다 사라지고 다 깎여가지고 지금 해수욕장이 그 갯벌만. 환경운동단체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전국 주요 해변 54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18곳에서 이 같은 2m 이상의 침식면이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대규모 발전소 시설이나 항만 시설 이런 곳 이렇게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간 연안 환경 주변에서 주로 발생했고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가속화될 것 같아서 이 같은 상황에 정부도 연안관리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10년 단위로 연안정비 계획을 수립해 침식 피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1, 2차 사업에 투입된 돈은 1조 1,819억 원, 앞으로 2조 800억여 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해변에선 제대로 된 원인 파악 없이 땜질식으로 진행된 복구 사업이 또 다른 침식을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릉의 안인항부터 하시동 안인사구 사이에 있는 해안 쪽에서 다른 지역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침식이 일어나서 또 문제가. 지난 2022년 기준 해수부에서 실시한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360개 해안 가운데 침식 우려 심각 단계는 절반에 가까운 44.7%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낙마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 군수는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강종만 영광군수도 선거 직전 친인척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형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잃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딴 확정 판결로 곡성군과 영광군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재선거는 오는 10월 중 치러질 전망입니다. 불법 마약류인 엑스터시의 목포 지역 사용 추정량이 전국 17개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 하수 처리장의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엑스터시의 경우 목포와 경기 시화에서, 암페타민의 경우 광주와 청주에서 가장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전국 하수에서 4년 연속으로 검출된 가운데 식약처는 국내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하는 것으로 보고 실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가 건의했던 2026학년도 전남 의대 정원 배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쉽지만 당초 계획대로 공모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의대 정원 배정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최종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 증원 정책에 따라 의대 정원은 전년 대비 1,497명이 늘어난 4,610명입니다. 전남대의 경우 내년 의과대학 정원이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어나는데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은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편 이번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발표에서는 전라남도가 건의했던 2026학년도 전남 의대 정원 배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서 남는 정원이 500명 안팎이기 때문에 전남 의대 몫으로 200명 정원을 배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달 초에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관련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전남 의대 정원 배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전남 의대 신설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가 요청을 했고 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보고하겠다고 한 약속한 시점이 10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용역기관 선정이 한 달 정도 걸리고 설립방식위원회 정도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 국립의대가 설립돼 의료계획이 완수돼야 한다며 2026년에 전남의과대학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역을 통해 전남의대 신설대학이 선정되면 정부에 추천을 하고 정부의 전남의대 정원 배정을 공식 요청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앞으로 5년 뒤 학교 수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교과서와 연필은 사라지고 인공지능과 로봇, 모바일 기기가 학생의 맞춤형 수업을 돕습니다.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미래교실의 모습을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난감 레고로 만든 로봇이 책상 위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코딩한 프로그램에 맞춰 로봇팔이 움직입니다.
모둠으로 앉아 인공지능을 활용해 쓰레기와 환경 문제를 토론합니다. 오는 2030년 교실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글로컬 미래교실입니다. 교과서와 칠판이 아닌 인공지능과 모바일 기기,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이 수업을 돕습니다. 이번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모두 6개 교실을 박람회장 안에 구축했습니다. 박람회 동안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교실 안에서 기자재를 작동시키고 내부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순천과 목포의 두 중학교가 각 지역의 명소를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영어로 제작 중인데 미래교실에서 합동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학생은 화상으로 연결해 수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애들을 만나서 좀 많이 떨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적응이 되면서 더 잘 되는 것 같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데다 인공지능과 카메라가 학생의 표정 등으로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어 교사가 맞춤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각자의 태블릿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노트북이 있으면 조금 더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실 구현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박람회 기간 축적한 데이터와 성과를 분석한 뒤 미래교실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축된 이 장소들도 전라남도 각 교육기관이나 학교로 일단 이동해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장소의 한계를 넘어 세계 어디든 연결할 수 있는 미래교실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교육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적 국회의원들의 22대 국회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 조계원 의원은 문체위, 주철현 문금주 의원은 농해수위, 김원희 의원은 산업위 간사, 권향엽 의원은 산업위, 이계호 의원은 환노위로 각각 배정됐습니다. 한편 삼선인 서삼석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17곳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임 대상으로 이번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목포 해양대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해양 인재 양성과 한강 수상 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해양 수송과 수상교통 시스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이 천사섬 정원도시 조성과 주민 참여형 양묘소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과 대림 묘목 농원, 전남대, 네덜란드의 플랜팁과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정원수 협동조합원 교육과 현장 실습 제공, 천사섬 정원과 정원도시 조성 협력,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과 성과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 소방지부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과 승진 적체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소방 공무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소방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비율 조정과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관에게 구조 구급 활동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노조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무안 등 전남적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장 책임자 등을 협박해 1,8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조 전임비나 노조원 채용 등을 요구한 뒤에 이를 거절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 등의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목포시 연산동의 한 조선소에서 폐 선박 절단 작업 도중 불이 나 30대 노동자가 전신 화상으로 중태에 빠졌고 중국인 1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소 절단기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이 6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은 글로벌 전남 관광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개막식과 비전 선포, 해외 축제와 양해각서 체결, 다양한 홍보,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전남 방문회를 운영한 데 이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은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추진합니다. 강진구는 최근 출산율이 79.3% 증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강진군 출생아 수는 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명 늘었고 지역 거주자의 출산 비율이 7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추진된 강진군 육아수당은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48명에게 17억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봄철 농번기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 인력 종합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전라남도는 또 농촌 인력 중개센터 37개소, 공공형 계절 근로제 10개소 운영 등을 통해 농번기 인력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농번기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5,81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완도군 당목항의 어항시설 확충과 여객선 선착장 확장 등 어민들의 안전한 승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어항인 당목항에 항내 정원이 확보되지 않고 접안 시설이 부족해 그동안 어민들의 안전과 어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실시된 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방파제와 무량장, 선착장 확장 등 당목항 개발 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인해 보리류의 붉은 곰팡이병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수확 전후 포장 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붉은 곰팡이병은 해남군의 표본 조사 결과 밀의 45%에 보리의 2.6%가량에서 발병한 것으로 나타나 예년보다 발생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붉은 곰팡이병이 발생한 이삭이 사료에 혼합될 경우 가축은 중독을 일으키고 사람이 섭취한 경우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순천 웃장 전통시장을 방문해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상인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행복한 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에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사용 촉진, 지역자원 연계, 로컬 브랜드 육성 시책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민생 회복 주요 시책이 담겼습니다.